재난대응 인력 의사소통 교육, 재난경험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말과 행동. 안녕하세요. 재난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같은 자연재난부터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까지 국내에는 연평균 15건 정도의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여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자신의 대처 능력을 초과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재난 대응 인력은 재난 경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인권을 보호하여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을 되찾고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재난 경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 경험자를 지원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둔호함, 해를 끼치지 않는다입니다. 재난 대응 업무 중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둔호함의 원칙을 떠올려 재난 경험자에게 해가 될 것 같다면 그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난 경험자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재난 경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 경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나 인터넷 매체에 재난 경험자의 사진이나 관련 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난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 재난 경험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게 되고 유가족에게 적절하게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과 동료의 소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재난 경험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재난을 경험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 이웃 역시 충격과 상실,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홍수로 집이 무너진 이재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홍수로 집이 무너져 내렸어요. 비 소식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것 같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함이 가시질 않아요. 집을 빨리 수리해야 생활을 하는데 복구 작업이나 피해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죠. 눈을 감으면 홍수 났던 장면이 떠올라서 잠들기도 어렵고요.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깨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계속 나쁜 생각만 드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네요. 입맛이 없고 억지로 먹고 있긴 한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는 계속 지끈거리고 여기저기 몸도 쑤시고 다 아픈 것 같아요. 재난을 경험하면 이재난님과 같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신적 반응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짜증, 불안, 우울, 분노, 공포, 무감각, 죄책감, 그리고 의욕 저하와 같은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 반응으로는 무기력, 불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소화장애, 두통, 신체 통증, 어지러움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반응은 재난이라는 비정상적인 환경으로 인한 정상적인 반응임을 기억합니다. 같은 재난을 경험하더라도 개개인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 경험자 각각의 고유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 경험자의 분노, 불안, 슬픔 같은 감정 반응은 때로는 재난 대응 인력이 대처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난 경험자의 감정 반응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노하는 재난 경험자. 분노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감정으로 특히 재난을 경험한 분들은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 대응 인력은 재난 경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난 경험자가 분노할 때 혼자보다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여 2인 이상 함께 대처합니다. 그리고 만약 분노가 행동으로 표현된다면 동요하지 않고 부드럽고 낮은 어조로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와 같이 정중한 요청을 통해 상황을 조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해하는 재난 경험자. 불안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으로 특히 재난을 경험한 분들은 안전한 상황에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대피소와 같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다음 이곳은 안전합니다. 재난 대응 인력이 선생님과 함께 있으며 만약 위험한 상황이 되면 여기 있는 재난 대응 인력들이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재난 경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슬퍼하는 재난 경험자.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그 상실은 때로는 소중한 가족이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겪고 있는 재난 경험자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만약 스스로 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과 재난심리지원 담당 인력에게 즉시 알립니다. 다음은 재난 경험자에게 어떻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 경험자에게 다가갈 때는 3L을 기억합니다. 3L이란 look, 보라, listen, 들으라, link, 연결하라 입니다. 첫째, look, 보라는 재난 경험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전한지 유심히 살피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지 또는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listen, 들으라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는 것입니다. 재난 경험자의 요구사항과 근심을 경청하고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합니다. 셋째, 링크, 연결하기입니다. 연결하기는 재난 경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재난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해당 어려움에 맞는 자원을 연계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된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난 경험자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현재 상황,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행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난 경험자와는 명확하게 소통해야 하며 정보 제공은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재난 경험자를 대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행동으로 재난 경험자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합니다. 둘째, 재난 경험자에게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나 극복할 힘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재난 경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함께 나눈 이야기는 반드시 비밀을 지키도록 합니다. 넷째, 재난 경험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다섯째, 재난 경험자가 지금 당장은 도움을 거절했더라도 원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여섯째, 모든 연령대, 성별, 문화, 종교, 가치관, 장애를 고려하여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동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과 소통할 때는 가급적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대화하며 강압적인 표현이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인 및 장애가 있는 재난 경험자와 소통할 때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재난 경험자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금전적 대가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재난 경험자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경험자의 격렬한 행동이나 감정을 근거로 선입견을 갖지 않아야 하며, 넷째, 재난경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재난경험자와의 의사소통 일반 원칙으로 신뢰성, 신속성, 정확성, 공감 표현, 존중 표현, 행동 촉구를 제시합니다.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일관된 메시지 전달을 통해 재난 경험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합니다. 재난 초기에는 각종 소문과 유언비어 등 불확실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오직 정확한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은 확실히 모른다고 알리며 추가 정보가 확인되면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어떻게 안내할지 알립니다. 선입견 없이 경청하고 공감과 배려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재난 경험자의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합니다. 재난 경험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스스로 조치를 취하도록 돕습니다. 재난 경험자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을지 예시를 살펴볼까요? 재난 경험자와의 첫 만남에는 재난 대응 인력의 이름, 근무처, 근무 부서를 명확하게 밝혀 재난 경험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재난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안영입니다. 재난 경험자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난 경험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로를 명확히 알립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선생님을 알게 되어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여쭤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난 경험자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알고자 방문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으로 인해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품이나 안경, 돋보기와 같은 필수품을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급히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혹시 지내시면서 불편하시거나 급하게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혼란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도 최대한 재난 경험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난 대응 인력은 재난 경험자와 대화하는 동안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려 안심시키며 대화 도중에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장소를 이동하거나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모두 비밀 보장이 되니 안심하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비밀 보장에는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대화 전에 예외 사항에 대한 안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재나님이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 가족과 관련 기관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재난 복구가 언제 완료되는지 재난 경험자가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 때는 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제공하겠다고 알립니다. 복구가 언제 완료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진행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이재나님의 휴대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을 겪은 이후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반응으로 재난 경험자가 힘들어할 때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을 갑작스럽게 경험하면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반응은 재난이라는 비정상적인 환경에 대한 정상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어렵고 힘드시다면 집 근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가족이 겪는 마음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족은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신원 확인부터 장례까지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유가족에게는 슬픔, 화, 죄책감, 후회 등 격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애도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다른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존중합니다. 또한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으로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을 따라가고 싶다, 죽고 싶다와 같은 자살에 관한 생각을 표현한다거나 자살 시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가족과 재난심리지원 담당 인력에게 빠르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재난대응 인력은 유가족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여 유가족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도록 합니다. 부정적인 댓글이나 유언비어는 재난 경험자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제한하도록 안내합니다. 재난대응 인력은 재난 경험자가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정보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돕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반복해서 보거나 부정적인 인터넷 매체를 읽는 것은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자료로부터 거리를 두어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시신을 확인하는 것은 가족의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며 시각적 자극도 동반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신 확인을 혼자 하는 대신 다른 성인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동은 시신 확인에 동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례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고인을 추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남은 유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재난대응 인력은 유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장례를 지원해야 합니다. 유가족에게 입관과 장례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가족의 고유한 특성이나 문화, 종교를 고려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장례식 참석을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가족, 친지들과 함께 힘들고 슬픈 순간을 공유하여 정신적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에게 장례식 참석은 권장되지만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장례식 참석 전 아동, 청소년에게 장례식과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장례식의 사진을 보여주며 장례식 과정 등을 설명하고 고인과 작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가족을 지원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족을 지원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유가족과 함께 있어줍니다. 곁에 있어주고 어려운 상황을 공감해주면 유가족은 마음이 안정되고 위로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유가족의 격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합니다. 경청을 통해 유가족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는 재난 대응 인력과 유가족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장례와 행정 절차에 대해 세심하게 안내하고 긴급히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으로 유가족의 불편함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다음은 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첫째, 고인의 이름이나 성별을 잘못 말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주의합니다. 고인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중요합니다. 둘째, 무관심하거나 사무적인 태도 혹은 일을 서둘러 마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유가족은 재난대응 인력이 소홀하다고 느껴지면 실망 혹은 무시당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상투적이고 진부한 위로의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그분은 이제 더 편해지셨을 거예요. 언젠가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가족은 살아있잖아요. 이처럼 공감이 느껴지지 않는 위로는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유가족에게 특정 역할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너는 이 집의 어른이야. 극복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유가족에게 부담감만 줄 뿐이므로 섣부른 조언을 하거나 설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유가족에게 고인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라는 제안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인은 유일무이한 존재로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 유가족 개개인의 애도 방식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응 인력을 위한 소진 예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 대응 업무는 보람 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재난 경험자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업무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모호한 역할과 책임을 맡는 것은 재난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소진은 감정적으로나 대인관계적인 요구가 높은 직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때 나타나는 정서적 및 행동적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좌절, 우울감, 사회적 단절, 감정결여, 무관심, 냉소적 태도 등이 특징이며 자신감 상실과 실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재난 대응 인력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종종 당연한 일로 여기거나 재난 대응 업무 후에 처리해야 할 일로 미뤄지기 쉽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전담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 및 소진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초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냉담, 탈진과 같이 업무에 대한 심리적 소진 문제의 경우 악화하는 양상을 보여 재난 대응 인력의 소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부정적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은 소진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대응 인력이 소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상시 소진 예방을 위한 자기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재난 대응 인력은 재난 경험자들을 지원한 것처럼 스스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키우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자신을 잘 돌보고 필요한 도움을 얻는다면 재난 경험자들을 돕는 일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진 관리는 재난 대응 업무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맡게 될 업무를 숙지하고 재난 현장 파견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다른 부처나 조직의 실무자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난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숙지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과 안정된 정서를 통해 소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항 등을 통해 소진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재난 대응 업무를 마친 뒤 재난 경험자가 느끼던 불안이나 우울 등의 힘든 감정을 느낀다. 둘째, 일상에서 재난 경험자에게 들었던 끔찍한 외상 기억이나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른다. 셋째, 재난 경험자와 관련된 꿈을 꾸기도 한다. 넷째,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느껴진다. 다섯째, 재난 경험자와 이야기하는 도중 집중하기 힘들다. 여섯째, 재난 경험자를 만나고 나면 재난 대응 인력으로서 무능하게 느껴져서 피하고 싶어진다. 이 문항들의 상당수 해당한다면 소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와 요구를 의미합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은 업무와 관련하여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될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켜 결국 소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내 직업은 내 인생이다. 둘째, 내가 모두를 도와야 한다. 셋째, 업무 도중 실수하면 안 된다. 넷째, 나는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다섯째, 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모두 내 책임이다. 여섯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은 소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비합리적 신념을 다루면서 차근차근 합리적인 신념으로 전환해 나가세요.
재난에 관여하는 사람 중에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난 대응 중에는 재난 대응 인력에게 슬픔, 비애, 분노와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재난 대응 업무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동료와 공유하며 동료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재난 대응 업무 중에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며 긴장을 풀기 위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재난 대응 후에는 명상, 심호흡, 음악 감상 혹은 일기 쓰기와 같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과 함께 재난 대응 경험을 나누며 어려웠던 감정을 환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며 느꼈던 보람도 공유합니다. 재난 대응 인력은 재난 경험자들의 회복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성찰합니다.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소진 상태나 피로감을 점검하고 감정에 큰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개인 또는 기관 맞춤 컨설팅을 통해 소진 예방 교육, 개인 및 집단 상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다양한 소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진 관리 프로그램은 응급구조대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재난심리지원 실무자, 행정공무원,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재난대응 인력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에 재난대응 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음 건강을 위한 훈련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마음 프로그램 앱을 설치하여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음 프로그램 앱에는 심리교육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화 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 프로그램 앱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경험을 이해하고 재난 경험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방법과 재난 대응 인력의 소진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음 건강 지킴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